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2일, 오늘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역사에 남을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이 말 그대로 패닉에 휩싸였죠. 바로 검은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주식창 앞에서 망연자실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실까요? 오늘 시장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를 활짝 열고 집중해 주실 준비 되셨습니까? 이 혼돈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그리고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이 아비규환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의문들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생존이 승리인 시장입니다. 과거 금융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히고 설키며 만들어낸 이 거대한 혼란의 실체를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어 이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대한민국 증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부터 팩트 체크해보죠. 오전 9시 개장과 동시에 시작된 매도세는 장중 내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무려 5.26% 급락하면서 4,949.67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5천선을 돌파하며 환호했던 게 꿈만 같죠? 다시 5천선 아래로 주저앉으며 투자자들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했던 코스닥 시장은 더욱 가혹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4.44% 하락한 1098.36포인트. 그야말로 파란불을 넘어 빨간불도 부족한 피범벅 시장이었습니다. 장 막판에는 투매성 물량까지 쏟아지면서 낙폭이 더욱 커지는 양상이었습니다. 특히 장중에는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효력을 5분간 정지하는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이는 작년 11월 이후 약 3개월 만이라니 얼마나 상황이 긴박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사이드카 발동은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일시적으로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이지만 동시에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조 5,168억 원, 2조 2,126억 원 상당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매도 폭탄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의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대규모 자금 이탈을 가속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역시 손실 확대를 막기 위해 서둘러 매도에 동참하며 하락세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개미들의 역대급 순매수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무려 4조 5,874억 원어치를 쓸어 담으며 떨어지는 칼날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이는 2021년 1월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 순매수액입니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신념으로 저가 매수에 나선 개인 투자자들의 용기 있는 모습이었지만 과연 이들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개미들의 무덤이 되어 고통스러운 장기 투자로 이어지게 될까요? 이들의 희생이 과연 시장의 바닥을 다지는 초석이 될지 아니면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는 시작점이 될지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환율 시장도 난리였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개장 초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24.80원이나 폭등한 1464.3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3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기업들의 수입 부담을 가중시키고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1.25%, 중국 상하이 종합 지수는 2.48%나 떨어지는 등 아시아 전역이 검은 월요일의 충격에 신음했습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대체 무엇이 이 모든 공포를 촉발시킨 걸까요? 그 핵심 원인을 지금부터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의 시장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이 사람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 의장 지명자입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시장에 한기를 불어넣은 케빈 워시. 그는 매파, 즉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강경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그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되면서 글로벌 자산 시장에 엄청난 조정이 시작된 겁니다. 워시는 과거 양적 완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해왔던 인물로 그의 지명이 시장에 얼마나 큰 불안감을 조성했는지 아시겠죠? 그의 등장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인선 문제를 넘어 미국의 통화, 정책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의 급락입니다. 특히 은을 중심으로 원자재 시장에 대규모 투매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은을 비롯한 주요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면서 이 자산들을 담보로 투자했던 헤지펀드들과 금융기관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담보 가치가 하락하자마자 마진콜이 발생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하락세에 불을 지핀 거죠. 마치 도미노처럼 한쪽에서 무너지니 다른 쪽도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특히 은 시장의 변동성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케빈 워시 의장 지명 후 미국 증시가 곧바로 조정을 받으면서 그 여파가 고스란히 한국 증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글로벌 경제는 이제 한몸이나 다름없습니다. 미국에서 재채기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리는 거죠. 미국의 긴축 우려가 글로벌 자금의 흐름을 빠르게 변화시켰고, 신흥국 시장에서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동안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주식들이 각각 6%, 8%씩 하락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마저도 이 충격에서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 산업의 취약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케빈 워시라는 인물, 대체 누구이길래 시장을 이렇게 뒤흔드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금리 인하를 외쳐왔고, 시장도 워시를 비둘기파 금리 인하파로 기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의 최근 발언들만 놓고 보면 분명 비둘기파적인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팩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케빈 워시는 과거 연준 이사 시절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던 원조 매파 중의 매파입니다. 최근 트럼프의 눈에 들기 위해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왔지만, 시장은 그의 지명 소식에 곧바로 고금리 장기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의 진정한 본색을 시장은 꿰뚫어 본 것이죠. 연준의 핵심 정책 결정권자로서 그가 가진 과거의 이력과 철학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가집니다. 전문가들은 그를 매의 탈을 쓴 비둘기가 아니라 비둘기의 탈을 쓴 매라고 부릅니다. 그가 지명되자마자 달러 가치가 급등하고 금과 은이 무참히 짓밟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리먼 브라더스 파산 다음 날에도 인플레가 걱정이다라고 말했던 인물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연준의 최연소 이사였던 그는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고 전 세계 경제가 불타오르던 그 아비규환 속에서도 혼자 다른 소리를 했습니다. 모두가 빨리 돈 풀어서 시장 살려라 라고 외칠 때, 그는 지금 돈을 너무 풀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온다며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에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경제가 망해도 물가는 잡아야 한다는 뼛속까지 매파인 거죠. 그의 이런 강경한 스탠스는 시장에 엄청난 긴장감을 불어넣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연준 내에서도 양적 완화의 적으로 통했습니다. 2010년 연준이 경기 부양을 위해 6천억 달러를 투입하는 2차 양적 완화 QE를 결정할 때, 그는 벤 버냉키 당시 의장에게 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의장이었다면 절대로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결국 그는 연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비판하며 2011년에 사표를 던지고 나갔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그는 연준의 비대해진 자산 규모를 두고 영로빈후드 정책 부자들만 배불리는 정책이라며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그야말로 원칙주의자이자 강성 매파인 겁니다. 이런 인물이 연준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시장에 유동성 공급이라는 달콤한 환상을 기대하던 이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패닉에 빠진 진짜 이유는 이겁니다. 워시는 최근 트럼프의 요구대로 금리 인하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무서운 조건을 달았죠. 대신 연준이 들고 있는 채권을 대량으로 팔아서 유동성을 흡수하겠다는 겁니다. 즉, 금리를 0.25% 내리는 사탕은 주면서 시장의 돈줄을 옥죄는 대차대조표 축소라는 거대한 채찍을 휘두르겠다는 전략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금리 인하라는 단기적인 호재를 던져주는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장기적으로 시장 유동성을 급격히 흡수하겠다는 무서운 계획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시장은 이걸 정확히 읽었습니다. 아, 이 사람 의장되면 겉으로는 금리 내리는 척하겠지만 실제 시중 유동성은 메말라버리겠구나 라는 공포가 투자자들을 엄습한 것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긴축 정책입니다. 이 확신이 서자마자 시장의 돈들은 이자도 안 주는 금이랑 은은 이제 끝났다 라며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고금리와 긴축을 등에 업은 달러는 미친 듯이 강해졌죠. 결국 트럼프는 저금리라는 미끼를 던졌지만 실제로는 금융시장의 군기를 바짝 잡을 가장 무서운 교관을 데려온 셈입니다. 이 공포의 교관이 등판한 상황에서 우리 개미들은 이제 어디로 도망가야 할까요? 어디에 자산을 지켜야 할까요? 다음 챕터에서 이 폭락의 연쇄고리를 더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개미들이 왜 이번 사태에서 특히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슬픈 현실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2026년 2월 2일 금과 은 시장의 전례 없는 피해 월요일을 만든 핵심 주범 마진콜의 습격과 CME 증거금 인상의 공포를 아주 생생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자산 배분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일어난 금은 시장의 대폭락은 단순히 가격 하락을 넘어 금융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의 투자 전략 수립에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금값과 은값이 떨어진 걸 보고 아니, 경제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왜 안전자산이 폭락해? 라며 멘붕 오신 분들 많으시죠? 보통은 위기가 오면 금값이 올라야 정상입니다. 금은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이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여겨져 왔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목격한 건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닙니다. 금융시장에서 가장 무섭다는 강제청산의 도미노, 즉 마진콜의 습격입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지 그 추악한 뒷얘기를 낱낱이 팩트 체크해드릴게요. 이 비극의 이면에는 복잡한 금융공학적 요인과 시장 심리가 뒤섞여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세계 최대 선물 거래소인 CME, 시카고 상품 거래소였습니다. 금값이 온스당 5,600달러를 넘나들며 변동성이 미쳐 날뛰자 거래소가 갑자기 칼을 빼들었습니다. 위험하니까 담보금, 즉 증거금을 더 내놔 라며 증거금을 무려 20% 이상 기습적으로 올린 겁니다. 선물 투자는 내 돈 1억으로 10억, 20억어치 금을 사는 레버리지 게임이잖아요. 작은 가격 변동에도 엄청난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는 고위험 투자 방식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담보금을 더 내라고 하니 빚내서 투자했던 세력들이 패닉에 빠진 겁니다. 당장 현금을 구해오지 못하면 들고 있던 금을 강제로 팔아야 하거든요. 증거금 인상은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동시에 수많은 투자자들의 목을 조르는 비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케빈 워시 지명 소식에 가격이 살짝 흔들리자마자 증거금이 부족해진 투자자들의 물량이 시장에 시장가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강제로 던져버리는 거죠. 투매 버튼이 눌리고 계좌에는 청산이라는 냉혹한 메시지가 뜨는 순간입니다. 이게 왜 무섭냐고요? 누군가 강제로 던지면 가격이 더 떨어지겠죠? 그럼 또 다른 사람의 증거금이 부족해집니다. 그럼 시스템은
그 사람의 물량도 또 던집니다. 이게 바로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죽음의 소용돌이, 즉 마진콜 폭포입니다. 오늘 은값이 하루 만에 30%나 수직 낙하한 이유가 바로 이 강제 청산 도미노 때문입니다. 이제 안전자산이 아니라 현금 인출기가 된 금과 은에 추락하는 모습입니다. 공포가 공포를 낳고 패닉이 패닉을 부르는 악순환이었습니다. 더 슬픈 팩트 하나 알려드릴까요? 오늘처럼 주식, 채권, 코인까지 다 같이 박살 나는 패닉 셀링 상황에서는 역설적으로 금과 은이 가장 먼저 팔립니다. 왜냐고요? 다른 자산들은 이미 거래가 정지되거나 살 사람이 없어서 팔 수도 없는데 금과 은은 그나마 환금성이 좋거든요. 다른 투자처에서 터진 손실을 메꾸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가장 애지중지하던 금과 은을 팔아치워 현금을 마련하는 겁니다. 안전자산이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의 비상용 현금 인출기로 전락해버린 순간이죠. 이로 인해 금은 투자자들은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자신이 투자한 안전자산의 가치 하락과 동시에 다른 손실을 메우기 위한 강제 매도까지. 빚내서 투자한 우리 개미들은 오늘도 좌절의 쓴맛을 봐야 했습니다. 특히 이번 폭락이 뼈아픈 이유는 우리 주변의 개미들 때문입니다. 금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주변의 말만 믿고 금 내버리지. ETF나 은 선물에 빚내서 들어갔던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오늘 하루에만 원금의 50%, 많게는 80% 이상이 날아간 계좌가 수두룩합니다. 이건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자산의 증발입니다. 한평생 모은 자산을 단 하루 만에 잃어버린 투자자들의 절규가 들리는 듯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교훈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안전한 자산이라도 빚을 내서 하는 투자는 시장의 변동성 앞에서 종이장보다 가볍다는 겁니다. 고래들이 싸울 때 터져나가는 건 항상 레버리지를 쓴 새우들입니다. 욕심이 화를 부르고 과도한 레버리지는 언제든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국제시장이 지옥으로 변했을 때 우리 한국 시장은 왜 그렇게 기묘하게 움직였을까요? 관세 폭탄을 맞았는데 원화가 강세라니 이게 대체 무슨 조화일까요? 그 역설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2월 2일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기묘한 역설을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관세 폭탄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가 방어되는 이유와 그 이면에 숨겨진 개미들의 비극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한 환율 변동이 아니라 복잡한 국제역학 관계와 시장 심리가 만들어낸 특이점입니다. 한국 시장의 기묘한 역설이죠. 관세는 두들겨 맞았는데 원화는 버틴다? 여러분, 오늘 뉴스 보면서 고개 갸우뚱하신 분들 많으셨죠? 트럼프가 한국산 자동차랑 의약품 관세를 15%에서 25%로 확 올린다는데 왜 환율은 안 오르고 오히려 떨어져? 라고 말이죠. 상식적으로 우리 수출이 타격을 입으면 원화 가치가 똥값이 돼야 하잖아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환율 상승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기묘한 트럼프식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역설의 핵심에는 달러, 너네도 못 믿겠어 라는 심리가 작동했습니다. 바로 달러 패권의 균열이 시작된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유럽 할 것 없이 전 세계에 관세 폭탄을 던지니까 시장에선 이런 의구심이 터져나온 겁니다. 미국이 저렇게 무식하게 나오면 미국 물가만 치솟고 경기만 나빠지는 거 아냐? 달러가 진짜 안전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약달러는 훌륭하다, 그레이트 라며 노골적으로 달러 가치를 낮추려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미국 수출을 늘리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였지만 국제 금융시장에는 엄청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일부러 달러를 깎아내린 거죠. 여기에 미일 외환 당국이 엔화, 약세를 막으려고 공조할 거라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달러가 힘을 못 쓰고 주저앉은 겁니다. 즉, 원화가 강해서가 아니라 미국 달러에 대한 불신이 원화를 상대적으로 비싸 보이게 만든 착시 현상인 셈입니다. 달러의 위상이 흔들리자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도 크게 감소한 것이죠. 이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금융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신호탄입니다. 하지만 환율이 방어됐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멀쩡한 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개미들의 무덤이었습니다. 코스피 5100선이 붕괴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비명소리가 여의도를 가득 채웠죠. 새벽부터 주식창을 지켜보던 수많은 개미들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환율은 버티는데 주식은 빠졌냐고요? 외국인들 눈에는 한국이 관세전쟁의 최전방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환율이야 정책적으로 방어할 수 있겠지만 관세 25% 맞고 삼성전자, 현대차가 버티겠어? 라는 공포가 외국인 투매를 불렀습니다. 특히 빚내서 주식 사고 레버리지 ETF로 대박 노리던 개미들은 오늘 환율의 역설에 한 번 속고 주가 폭락에 두 번 두들겨 맞으며 더블 하락의 지옥을 맛봤습니다. 이들의 손실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가족의 생계와 미래가 걸린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러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을 지탱한 또 하나의 팩트는 TACO 트럼프, Always Caps Out라는 신조어입니다. 트럼프는 항상 세게 말해놓고 결국엔 협상하며 꽁무니를 뺀다는 학습효과죠.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언행에 시장이 어느 정도 내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관세 인상 선언 하루 만에 한국과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일관적이지 않은 정책 기조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도박입니다. 트럼프 2기의 불확실성은 예전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의 행보는 더욱 예측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한번 뱉은 말을 주워 담지 않는 강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버텼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이건 폭풍 전야의 고요함일 뿐입니다. 언제든 다시 거대한 폭풍이 몰아닥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매파 연준 의장의 등장, 금과 은의 기록적인 폭락, 그리고 관세 폭탄 속에 기묘한 환율 강세까지.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단 몇 시간 만에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금융 격변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지금은 차트에 줄 긋고 장밋빛 미래를 꿈꿀 때가 아닙니다. 트럼프의 입 한마디에, 연준 의장의 한마디에 내 전 재산이 휘청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철저히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짜야 합니다.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고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같은 토네이도급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 앞으로도 정확하게 팩트 체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여러분의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시간이 유익하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금가, 지금이 바닥일까요? 아니면 탈출이 답일까요? 앞으로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서로의 지혜를 모아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